3학년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교통수단은 더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는데요. 교과서 102쪽을 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교통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친 영향을 알아봅니다. 지난 주말에 도윤이네 가족은 부산광역시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도윤이의 일기를 읽고 도윤이가 궁금했던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할머니 생신. 오늘은 부산에 계시는 할머니의 생신잔치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울역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12시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점심을 먹었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요즘은 빨리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옛날에는 고속열차도 없고 도로도 좋지 않아서 먼 곳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그래서 하루 전에 출발하기도 했었지라고 말씀하셨다. 고속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졌다. 자, 도윤이가 쓴 일기의 내용을 잘 들어봤나요? 그럼 도윤이의 일기를 보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102쪽의 일기에서 도윤이는 어디에 다녀왔나요? 바로 할머니 댁에 있는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도윤이네 가족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나요? 일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고속열차를 이용했다고 했어요. 도윤이네 가족이 고속열차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속열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고속열차가 없었다면 도윤이네 가족은 부산에 가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도윤이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일기에 보면 도윤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요즘은 빨리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오늘날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이가 일기에서 궁금해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윤이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집으로 궁금하다고 돌아온 했어요. 도윤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도윤이의 일기를 보니까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교통수단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봅시다. 부산까지 걸어가면 30일 정도 걸리지.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2시간 40분 정도 걸려. 비행기로 1시간이면 부산에 갈 수 있어. 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먼 고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걸어서 30일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30일은 한 달이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통수단 중에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럼 교과서 104쪽을 보며 좀 더 공부해 봅시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영상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다리로 부산, 거제 사이의 바닷길을 그대로 횡단할 수 있는 해상대교다. 그 길이가 8.2km에 달하는데 원래대로 육지를 따라 이동할 때보다 시간을 90분이나 단축시켰다. 부산, 거제 간 140km가 60km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놀라운 기술들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그것. 국내 최초의 해저 터널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어 그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바다 밑을 파고 들어가는 터널이 아니라 지상에서 만든 콘크리트 터널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힌 이른바 침매공법 터널이었던 것이다. 교과서 104쪽과 105쪽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들과 교통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자동차, 짐 등을 싣고 여행하는 큰 여객선은 아무 곳에서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크면 클수록 육지 가까이에 배를 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여객선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타기 위해서는 여객선 터미널과 같은 특별한 교통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류장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하기 위해 기차를 탈 때도 기차역이라는 교통시설과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길이 있어야 기차라는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 외국으로 여행을 하거나 먼 고장에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릴 수는 없어요. 기차와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는 공항이라는 교통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항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에 지어야 하므로 모든 지역마다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비행기 출입구가 너무 높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이용하는 계단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이 석유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차에 맞는 석유를 넣어주는 주유소도 있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도 먹으며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오토바이나 택배 트럭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집에서 편리하게 주문한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받기 어려울 거예요. 교통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었을까요? 사진을 보면 예전에 비해 사람들을 한꺼번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교통수단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을 보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항공관제사 같은 직업도 생겼고요. 공항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직업도 새로 생긴 직업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도로의 신호등을 관리하는 직업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또한 시내의 교통 상황을 파악해 관리하는 직업도 있는데요. 자동차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면서 고장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통수단과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큰 도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교과서 106쪽을 보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윤이와 친구들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먼 곳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뗏목에 무거운 짐을 싣고 힘들게 노를 저어 배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먼 곳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만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를 움직여야만 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가기 어려웠던 곳을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소와 같은 가축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교과서 107쪽을 보며 알아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이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할 때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버스와 철도, 지하철, 택시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행기, 배 등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땅 곳곳이 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마무리 퀴즈를 함께 풀어보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를 보니까 주유소, 휴게소, 버스 정류장, 나루터와 신호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새롭게 생겨난 시설이 아닌 옛날부터 있던 교통시설은 나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두 번째 문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맞는 말이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생겼다. 이것도 맞습니다.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가 생겼다. 컨테이너는 배에 짐을 싣는 커다란 상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비행기와는 관련이 없죠. 부두는 다른 말로 하면 항구랑 같은 말인데요.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와 상관없는 것은 3번이겠네요. 공항까지 가기 위해 버스나 철도 등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점이나 가게 등이 많아졌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달라진 모습으로 맞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퀴즈 3번 문제.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짐을 옮긴다. 맞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줄어든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겠네요. 3번, 교통수단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이나 물건을 집으로 배달시키기도 한다. 맞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여행을 다닌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무리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